안녕하세요. 기업자로스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이 세상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 재난 상황 같은 일들이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도쿄만에서 악취가 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일본에 이어서도 제주에서도 원일 모를 악취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도 조사를 나서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서도 해저단층 이동으로 암석이 부서지면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심상치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1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서 6시쯤에 제주시 곳곳에서 극심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20여 차례나 접수됐다고 합니다. 동쪽 창문을 통해서 역겨운 냄새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뉴스는 크게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제주도에서 냄새가 난다는 건 뭔가가 있습니다. 심해어 같은 경우도 항구에서 5km 떨어진 해역에서 한 5m 정도 되는 메가마우스 상어가 그물에 잡히기도 했답니다. 그런 거대 상어라든지 고래 이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땅 밑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육지 쪽으로 이렇게 도망쳐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생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건강하게 생존을 준비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생존 준비한답시고 오래된 라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요. 비상식량 수집한다고 유통기간 지난 것까지 유통기간이 엄청나게 짧은 걸 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유통기간 지나서 막 먹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건강하게 자기 자신의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여러가지 주의사항, 5G 이런 거, 그리고 핸드폰, 텔레비전, 디지털, 여기에 우리가 너무 내려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디지털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영화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왜냐면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미드도 최근에 보고 있는데 100라고 엄청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재난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 드라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각자 도생이 답이고요. 모든 사람이 다 생존하기 힘든 시절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100에서도 보면은 생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생존 리스트가 따로 이렇게 적혀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벙커로 간다. 어제 제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린랜드를 드디어 봤습니다. 제가 재미없게 설명한 그린랜드. 그런데 조회수가 폭발을 했죠. 뭐 그렇게 10만 이상 보진 않지만 만 이상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면은 이상한 분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댓글도 남기고 싫어요도 엄청나게 많이 누릅니다. 왜냐면 제가 전문 영화 소개하는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장비도 없고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 영화 보니까 거기서도
생존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생존 리스트. 100에서도 생존 리스트가 나왔고요. 그 생존 리스트에 자신이 빠진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공황에 빠져가지고 막 폭동도 일으키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생존 리스트에 들었던 주인공도 제대로 비행기를 못하고 그린랜드에 큰 벙커가 있대요. 얼마 전에 본 프랑스 드라마, 태양을 받으면 사람이 다 죽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은 거의 속수무책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한 상위 어떤 엘리트들끼리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걸 듣고 어느 이제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소령이 이제 총으로 이제 비행기를 탈취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밤으로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인투 더 나잇이라고 그러거든요. 밤이 있는 국가 쪽으로만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해를 보면 바로 죽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느 지역에 있는 벙커로 이동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께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께 필요할 만한 얘기를 한번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말로 얘기하면 검열에 걸리기 때문에 코비까지만 하겠습니다. 코비. 코비는 실제합니다. 하지만 분열하는 여론으로 진실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보수 쪽 상위층은 자기 자신들이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프로파간다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좋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악의 다툼이에요. 악의 다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도 좋다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막 지지해주고 그런 일은 불필요한 일들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같이 보수를 외친다고 해도 사람들은 권위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모여 있으면은 권위를 많이 따진다니까요. 권위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는 등, 내가 너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등,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더 부자다, 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위화감을 준단 말이에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보수 쪽도 있어요. 진보 쪽도 있겠지만은 진보 쪽 기득권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고, 아무튼 기득권은 있잖아요.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고, 또 진보 보수가 또 서민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서민들은 진보 보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진보 보수로 나눠진 서민들끼리 뭉쳐야 돼요, 사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우리를 대중으로 여기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 먹어야 돼요. 자기네들 일꾼이라 그러면서 국민이 일꾼이에요. 국민이 일꾼이 아니에요. 또 지금 코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가는데, 바이러스가 안전하다, 무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나치게 겁을 먹을 건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조심해야죠. 그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있잖아요. 이 법에는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지금 감염병 관련되어 있는 법률은 공법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을 잘못 건들면은 개인적으로 상합니다. 개인이 법에 위촉이 돼가지고, 저촉이 돼가지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도 있고 위험해져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러자, 거리 두자, 마스크 커버링 하자, 다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아무리 사회주의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공공의 법률, 공공의 질서를 위해하는 그런 거는, 그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공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마우스 커버링을 쓰면 더 위험해진다. 이것도 공포예요. 음모론 자체도 공포를 주입한다니까.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그 상위에 있는 조직들이 다 reptilian이다. 초능력을 쓰고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사람 생식도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음모론 중에 왜곡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을 하고 그대로 음모론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파간다를 하는 놈들이 있는데, 지금 그 음모론을 가지고 종교면 종교, 정치면 정치,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선점을 하려고 이걸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음모론을 한다고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세상에 신세계 질서가 열릴 거야, 그러다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각자 도생해야 돼요, 지금. 상위 진보 쪽 부패하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고래는 상위 진보와 보수 측이에요. 그리고 새우는 우리 대중들이고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중들이잖아요. 개, 돼지, 대중들. 박 터지는 거예요. 걔네들끼리 싸우면 우리가 박 터지는 거예요. 박 터지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격이 있고 클래스가 있어요. 국민이라서 다 같은 국민이 아닌 거예요. 방송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 여러분, 이게 국민들이 그 상위에 있는 국민들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예의 바르게 하잖아요. 그것도 상위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의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못 나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은 그냥 속이기용.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왜곡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일단은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이런 어떤 진면모를 알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멍청하게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좋다 그러면서 막 팔로워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 나름의 자신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세상에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비가 사람에 따라 치명률이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체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가볍게 넘기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음성 판정이 다시 나왔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1%한테만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체가 없죠. 얘네들은 자연인도 법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연인 법인 등록이 안 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비밀단체들은 있잖아요. 어느 조직에든 다 있어요. 기업에도 있고요. 정치계에도 있고, 경제,
이런 데 다 있습니다. 빌더버그, 스크램번즈, CFR, 300위원회, 상극위원회, 이런 비밀단체들 있잖아요. 다 존재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들이 이미 소문으로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그 사이비 종교에도 비밀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믿으시면 안 돼요. 일반 종교들 있죠? 종교들이 있는데 어떤 걔네들 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를 무시하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체계 갖춘 데가 있고, 특히 이제 카톨릭이 그렇잖아요. 종교든 정치든 기업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거기에 실제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은 내부에 또 비밀스러운 시스템도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하는 그런 어떤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랩틸리언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뭐 어떤 종이 있고 저런 종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면 제 생각에는 어떤 이제 라디오 주파수도 그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채널이 나오는 것처럼 이 인간을 이루는 어떤 공명 주파수가 있잖아요. 이 자연과 항상 공명하는 그런 공명 주파수도 공간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마다 존재하는 외계인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을 약간 초월한 존재들이 우리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일종의 또 통제자 역할을 하는 거고 조종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봅니다. 아니면 속이고 일부러 납치해가지고 가둬놓고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들이 아바타를 가지고 등장해서 휴머노이드 같은 생체 역학 아바타를 가지고 인간처럼 나타나서 속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약인 물체, 위약인 비행체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없다고 아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방송으로 보는 어떤 reptilian이라든지 외계인들은 가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공명하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현실로 믿고 있는 세계에서는 이게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만 다른 주파수대에서는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냥 인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근 것 빼고는 모든 과학은 다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연구 중인 것도 있고요, 불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전문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연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반, 지구 원형에 기반되어 있는 과학이 오점이 있지만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맞춰서 양자 물리학이든 현대 물리학이든 이해가 가능한데, 이제 지어낸 얘기도 있죠. 중력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밀도에 의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니는 거고, 휴지처럼 비닐봉지처럼 좀 이렇게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프로펠러 같이 좀 비행도 가능한 거예요. 좀 중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학이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긴 했죠. 지어낸 얘기가 있고 실험 불가능한 걸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꾸며낸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린랜드 영화를 봤는데 소행성이 충돌하는 내용이었어요. 롤랜드 에머힐이 감독이 만든 2012나
이런 재난급 영화보다는 조금 스펙타클하지 못한 면은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긴장감을 몰아가는 부분은 괜찮았다고 봅니다. 이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 다룬 내용인데 완전히 다 멸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벙커로 이동한 사람은 살아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대피한 사람들은 곳곳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 리빌트, 재건을 하기 위해서 전문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감출해가지고 데려가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둥근 입장에서는 그게 설명이 되는데, 지구가 평평한 입장에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떨어졌고 일본에서도 떨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세계 중앙에 북극이죠, 북극성.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기이한 암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높고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거대한 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니까 그걸 소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현대 우주론으로 통해서 상황을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면서, 이미 사람들은 다 대중들인데 세뇌돼 있잖아요. 종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천국 불신지옥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들, 아 예수 믿지 마세요, 이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그냥 차라리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그냥 네 저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향을 합니다. 뭐 하나님 믿으세요? 아 하나님 믿어요. 왜냐면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 뭐 당군 쪽에서 믿어도 하나님이고, 기독교 쪽에서 믿어도 하나님이고, 뭐 불교에서 믿어도 하나님이고, 불교에서도 하나님이면 부처님이면 딱 매 한 가지예요. 사실은 그냥 표현법만 다른 거예요. 금강경에 보니까, 금강경을 읽어보니까 그냥 그게 이름일 뿐이라,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면 부처인 거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거고, 예수님이면 예수님인 거예요.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다 부처님 믿으면 배신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부처님 믿다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고 그냥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방법도 똑같아요. 보면은 관점 차인 거예요. 지구 평평론이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든 그냥 관점 차인 거예요. 결과는 다 똑같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 불고 뭐 지구 온난화가 아니다 해도 있잖아요. 결국은 해수면 상승해요. 태풍 불고 기상이변 생겨요.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인구를 감축하려고 한다는 거. 더 이상 인간이 살지 못하게 하려고 바이러스도 뿌리고 지진도 일으키고, 화프라는 게 있잖아요. 지진 일으킬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방사능, 핵폭발, 핵시설 문제 상당히 위협적이죠. 왜 전 세계에서 이걸 갖다가 비핵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지구를 망가뜨리지 말자고. 현재 자외선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외선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다재내성 병균을 갖다가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죠. 그래도 가끔은 흑점 폭발하고 그러면은, 혹은 플레어가 폭발할 때 우리 몸에 지구상의 지자기 교란이 있으면 우리 몸에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막 뾰루지나 뭐 여드름 같은 거 생기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화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항생제 이런 거
자주 바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생기면 좀 발라줍니다. 그래도 입술에 포진이 생기면 포진 관련된 연고도 바르고 약도 먹고,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배가 아파도 참고 넘어가면은 약을 계속 줄줄 달고 먹으면은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참고 먹게 되더라고. 그런데 되게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가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좀 참고 지나가면 나은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대변도 잘 보게 되고.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그 원인 분석이 틀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후 온난화가 아니라 태양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더 강해졌고, 이제 불이 꺼지기 전에 확 타오르지 않습니까? 강하게. 마지막에 꺼지기 직전에 그 엄청나게 타오르는데, 일시 소등되는 경우에, 태양이 일시 소등되는 경우에 소빙기도 예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확 타오를 때 엄청난 재산도 예상하고, 그 꺼졌을 때의 상황, 아니면 약화됐을 때 상황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라든지 태양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5G 캠트레일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지금. 캠트레일 저 잘 얘기하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는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가 지금 묻혔는데, 얘기하던 사람들 결국은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젠다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5G나 캠트레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묻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이에요, 항상. 이들의 계획은 항상 성공적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관찰자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관찰만 할 뿐입니다.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민권으로, 시위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각자 도생의 답인 거죠. 세상 일들이 조작되는 애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AI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잊고 있지만은 이건 실제가 될 겁니다. 앨런 머스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아예, 이 사람은 AI 신봉자예요, 신봉자. 그러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 이런 걸 같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공포심도 부여가 되는, 그게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종교도 득세를 하는 거거든요. 종교들 자체도 공포를 이용합니다. 이 정치도 그렇고 이 세계가 그래요. 처음에는 인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AI가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인간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인간이 행하여 온 일들, 그리고 인간의 습성, 이런 것을 AI들은 이제 잘 파악해가지고 지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믿고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핵시설입니다. 우리가 핵을 이용해서 전기를 잘 사용하면서 이익을 많이 보며 살았지 않습니까? 아주 편의 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세상에 살았고 아주 편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핵시설이 파괴되고, 그리고 한 몇십 년이 지나서 방사능이 사라지고 지구 회복하는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계산하질 않아요. 자연의 입장에서 계산을 하니까 빠른 길을 택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AI가 엘리트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겠지만, 엘리트들이 인구를 감축하려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AI가 인구를 감축하려는 그런 생각도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인간을 위하는 척을 하겠죠.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벌어줄 것도 있을 거예요. 무식하게 한꺼번에 다 터뜨리지는 않아요. 속여야 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준단 말이에요. 속여야 되니까 서서히 보내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AI가 상당히 현명하고 이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석하죠. 결국 AI는 인간의 멸종과 자연의 생존을 택할 거라고 봅니다. 디스토피아는 옵니다. 재난도 오고요. 재난이 실제이기 때문에 지구는 식민지를 건설해서 일괄 지휘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있을 디스토피아 사회주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보수 진영과 국가들에서 일을 벌릴 수도 있어요. 그게 자칫 핵전쟁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답을 찾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게. 생존의 답을 찾는 입장에서 결국 보수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 겁니다. 오히려 지금 더 똑똑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수가 득세한다고 또 좋아할 필요도 없고 진보가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방치를 하면서 그냥 좌시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감시사회는 지금도 시작됐지만은 나중에는 더 치밀해집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예측 프로그램도 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든지 그리고 범죄 예측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조금 더 지나야 되겠죠. 지금은 이게 코비가 더 문제니까. 그리고 AI는 서서 인류를 압박하고 인구 감축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가장 무섭고 실현 가능한 일이 바로 대지진과 대홍수입니다. 여기서 살기 위해서 상위층은 높은 산에 생존 가능한 벙커를 만들겠죠. 못 가는 사람도 99%, 나머지 생존자들이 나온다 해도 1% 미만일 겁니다. 그런 일들이 산발적으로 터지는 날에는 그냥 최선을 다해 생존을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준비도 하고 최대한 생존하고 노력을 해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근데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미쳤다 그래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몰래 하는 사람, 그냥 똑똑하신 분들이죠.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우주로 가는 엘리트들도 있긴 있는데 우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재력도 있고 또 기업도 이렇게 운영하고 앨런 머스크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빙하를 넘어가는 거겠죠. 거기 넘어가도 생존율이 높은 지역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생존율이 낮은 지역도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더 대중적으로 바뀌고 유튜브 이런 방송도 테크놀로지에 의존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더 잘 만들 웰메이드 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좀 발전이 더디고 발전을 하려는 의도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정말 이걸로 뭔가 승부를 보려 하면은 저도 남들 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 잘해보겠다고 얘기를 해도 발전이 없어요. 저는 이게 한계일 수도 있는 거죠.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고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떤 영상물을 만들어도 이제 뭐 투쟁을 의미하는 영상물, 이 어떤 정부에 반하는 영상 이런 거는 올릴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별 의미가 없는 영상들이요. 투쟁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나 가능한 일이죠.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전쟁의 양상은 투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아주 잘못된 전략입니다. 지혜롭게 새로운 어떤 전략을 짜서 미래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